무시뿐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취직한 곳은 남편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구내식당이었어요. 남편에게 얘기를 해주려고 했지만 더 이상 제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 말을 할 수 없었죠. 설사 남편이 왜 같은 회사에 들어왔냐고 하더라도 전 그만둘 생각은 전혀 없었답니다. 한참 경력 단절인 절 뽑아준 고마운 곳이니까요. 그리고 안정적인 회사였기 때문에 구내식당 직원도 복지 혜택이 정말 좋더라고요. 전 여기서 자리를 잡아 그래도 남편에게 손 벌리지 않고 제 인생을 확립해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언젠간 남편도 이 마음을 알아주는 날이 오겠지라는 생각도 했죠. 원래는 식당 주방과 밥 먹는 곳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는 곳이라 딱히 마주칠 일이 없었지만 그날따라 주방 확장 공사로 인해 저희가 밥 먹는 곳 쪽에서 가까이 배식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남편을 마주하게 되었답니다. 남편이 저에게 한 모든 행동들은 있고 그저 반찬이 남편이 좋아하는 장어 반찬이라는 기쁨에 사내 식당에서 일하다 장어를 듬뿍 올려주러 갔더니 제 모습을 보고 남편은 먹고 있던 식판을 뒤엎었고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놀라서 당황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제가 식당 직원으로 일하는 것이 창피했는지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하며 저를 사람들 앞에서 핀잔을 주었어요. 네가 왜? 아니, 이제 하다 별? 야, 나 거지 같은 거랑 산다고 광고 아니야?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네가 돈 번다는 게 식당 아줌마였어? 할 거면 조용히 할 것이지. 창피하게 여기서 나 아는 척을 왜 해? 내가 어떻게 쌓아온 회사 이미지인데? 아니, 아유, 그래도 그렇지. 와이프분 민망하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유, 저기 괜찮으세요? 아우, 이거 제가 좀 같이 치울게요. 아이씨, 그냥 둬. 지가 치우게.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날 쫓아 여길 취직해? 그것도 나랑 격 안 맞게 식당 아줌마라니.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거지 같은 거? 나 당신 와이프고 유성이 엄마야. 꼭 그렇게 얘기를 해야겠어? 하, 너무한다 진짜. 내가 왜 나와서 일하는데 그놈의 돈. 나 무능력자 취급하면서 어머님이랑 무시했잖아. 그런데 이젠 이렇게 무시해? 네가 이러니까 무시를 당하는 거야. 어디 격 안 맞게 식당 아줌마가 나한테 말을 붙여. 아 진짜 너란 애 질린다. 진절머리나. 오늘에서야 또 한 번 느낀다. 너랑 나랑은 애초에 격이 안 맞아. 내가 너 같은 애랑 왜 결혼을 했는지. 아우, 내 팔자야. 내가 범죄를 저질렀니? 너한테 시집와서 그동안 무시해 온갖 모멸 다 겪고 이제 돈 벌면서 내 인생 찾아보겠다고 열심히 사는데 왜 내가 너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그래, 넌 날 그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알고 있었지만 또 느낀다. 반찬 냄새 나니까 저리 비켜. 그리고 다신 아는 척 하지 마. 여기 회사야. 어디 식당 아줌마가 나한테 말을 붙여. 당장 이 식판 치워. 남편은 정말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며 막말을 하였고 오히려 회사 직원들이 남편을 말릴 정도였어요. 한편으론 절 참 안쓰럽게 보면서 동정도 해주었고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은 하루였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악을 쓰고 대들자 그때 마침 지나가던 분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한참 제 얼굴을 살펴보고선
놀란 모습을 보이며 입을 뗐어요. 그리고 곧이어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저는 물론이고 남편 그리고 그 직원들까지 놀라기 다분했죠. 마지야,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나 모르겠니? 어릴 때랑 아주 똑같아서 한눈에 알아보겠어. 이렇게 만나다니. 나니 큰아버지다. 나 기억하겠어? 내가 너희 가족을 얼마나 찾았는데 여기서 만나니? 그리고 꼴은 이게 뭐야? 설마 우리 회사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거냐? 이렇게 만나는 거 보면 핏줄은 핏줄인가 보다. 내가 널 만나면 무슨 말을 할까 수없이 되뇌었는데 막상 보니 미안하다는 말밖엔 할 말이 없구나. 어떻게 된 거야?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나 좀 찾아주지. 큰아버지라고요? 잘 살고 있을 줄은 알았는데 이 정도로 잘 살고 있을 줄은 몰랐네요. 참 인생 불공평하죠? 미안하다.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거 다 이해해. 내 잘못이 크지. 아마 나 때문에 너도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거고. 알고 보니 저에게 맞으라고 했던 사람은 남편 회사의 창업주였어요. 그리고 그분은 제 큰아버지였습니다. 아마 장례식 이후로 처음 봤지만 큰아버진 절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빠가 살아계실 때까지만 해도 막내가 작고 큰아버진 절 굉장히 귀여워해 주셨거든요. 하지만 아빠가 돌아가시고 큰아버진 저희 아빠에게 남겨진 유산을 나눠주지 않고 당연하다는 듯 본인이 가져가서 이렇게 회사를 창업하고 지금까지 회사를 키운 것이었어요. 큰아버진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뺨을 날리며 말을 했어요. 감히 네가 내 조카를 하대해? 얘가 누군 줄 알고 그렇게 하대하는 거야? 내 하나뿐인 혈육이다. 그런데 네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개망신을 줘? 이번 일 가만히 못 넘어가. 두고 보라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말이야. 아주 박살을 낼 거다.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보고 있다가 격노한 창업주가 절 부르고 나서 남편 인생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회사 회장님이 본인의 뺨을 날리고 저를 혈육이라고 칭하자 정신을 못 차리며 저와 큰아버지를 번갈아 보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회장님이 이 사람 핏줄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화가 나서 그런 거지만 평소엔 얼마나 잘해주는데요. 당신 어서 말씀드려.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회장님 오해하시겠다. 우리 엄청 사이좋은 부부잖아. 부부 같은 소리 하네. 네가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 거 한두 번이야? 그리고 큰아버지는 아빠 유산 다 가로채고 이제 와서 저한테 무슨 염치로 이렇게 아는 척 하시는 건데요? 그 돈으로 잘 먹고 잘 살면서 이제 와서 동정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해야 하나요? 내가 너네 아빠 유산 가로채고 벌 받았다. 하나뿐인 내 아들 사고로 세상 떠나고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는지. 이래서 내 것이 아니면 욕심을 내지 말라고 했거늘. 너희한테 그렇게 하고 내가 벌 받은 거지. 미안하다. 이제 내 혈육이라곤 너희뿐이야. 우리 아들 그렇게 되고 한참을 너희 엄마랑 너 찾았는데 다들 모른다고만 하더라고. 이렇게 만나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바로 용서를 바라지 않으마. 그래도 나한테 혈육이라곤 너희뿐인데 왕래는 해야 하지 않겠어? 미안하다 정말.
한 번만 기회를 다오. 내 동생한테도 부끄럼 없는 형이 되고 싶어서 그래. 앞으로의 너희 가족 인생 내가 다 책임질 거야. 미안해. 자기야, 얼른 알겠다고 말씀드려. 아, 그럼 이제 제가 큰 아버님이라고 부르면 되나요? 저 평소에 잘해줍니다. 오해 마세요. 너 입 다물어. 네가 나한테 뭘 잘해줘? 너 바람 피우고 뻔뻔하게 나 무시했잖아. 네가 나한테 잘해준 적이나 있었니? 그때 당시 상황은 이러했어요. 저희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참 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저희 아빠 앞으로 남겨진 유산을 큰아버지가 슬쩍 가로채신 거예요. 저희 엄마는 그때 돈도 없고 힘도 없어 그냥 뺏기고 말았답니다. 저희도 그렇게 큰아빠만 원망하고 살았는데 큰아버지는 모든 걸 다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가 본인이 욕심을 부려서 벌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죠. 이제라도 용서를 빌고 싶다고 하는데 사실 자식을 잃은 큰아버지를 보니 제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저 역시 자식을 키우는 입장으로서 얼마나 가슴이 아플지 상상이 안 됐거든요. 큰아버지는 이제라도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다고 하시며 저에게 경영 수업을 받을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을 보곤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라며 격려하셨고 아빠가 없는 저로선 이렇게 저를 위해 화내주시는 큰 아빠를 보니 내심 감정이 오묘해지더라고요. 아빠가 살아 돌아온 것 같은 마음이 들면서 또 한편으론 내 뒤에 누군가가 있다는 든든한 감정도 들었어요. 정말 진절머리 나게 원망도 했었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사실 고마운 마음이 먼저 들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죠. 이혼해라 당장. 모든 소송 비용이랑 이런 건 큰아빠가 다 대주마. 감히 내 조카를 저 따위로 대해? 절대 용서 안 해. 말만 해라. 회사에서 잘리는 건 물론이고 이 개통 다른 회사 이직도 못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지가 감히 주제도 모르고 어디서? 네, 이혼할게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제 기회 같네요. 당신 들었지? 그래, 거지 같은 거랑 살기 싫으니 이제 이혼해 줄게. 당신이 보는 것처럼 든든한 뒷배도 생겼겠다. 이제 내가 겁날 게 뭐가 있어? 인생 참 새옹지말 하더니 내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 유성이 양육권, 친권 다 내가 가지고 올 거고 당신이랑 상간녀도 가만 안 둘 줄 알아. 이제 기대해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아니, 저기 회장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동안 아무것도 없는 애엄마 제가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절 이렇게 대하다뇨. 정말 너무하세요.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 회장님도 애엄마네 유산 가로채서 이렇게 된 거라면서 저한테 이럴 자격 있나요? 뭐야? 네가 감히 우리 이야기를 입에 올려? 너란 놈 안 되겠다. 김 실장, 당장 저놈 책상 빼고 2개월에 입사 못하게 블랙 줘버려. 아니, 이렇게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무슨 말 좀 해봐. 큰 아버지라며. 나 이대로 둘 거야? 당신한텐 그게 어울리지. 인성 쓰레기가 어떻게 멀쩡히 살아갈 생각을 해? 당신이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뒷배를 얻은 것도 내 능력이니까. 이 능력 등에 업고 당신 가만 안 둘 줄 알아. 당신이 그렇게 원하던 이혼하자. 어디 이제 두고 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자기야, 원래 이렇게 모진 사람 아니잖아. 유성을 생각해서 좀 참아.
내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더 잘해줄게. 전 큰아빠에 대한 용서는 뒤로 한 채 일단 남편과 법정 싸움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큰아빠는 과거에 했던 잘못 때문인지 모든 소송 비용을 부담해 주셨고 본인이 알고 지내는 변호사를 붙여주었어요. 전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그동안 받은 모욕과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하였고 남편은 상간녀까지 고소하였습니다. 시어머니 또한 어이없어 하셨지만 한편으론 내심 제가 남편과 다시 잘해보기를 바라며 저를 설득시키려 하였는데 가증스러운 모자였습니다. 아니 유성 엄마, 횟가닥 돈 거 아니냐? 지가 지금껏 누구 덕에 먹고 살았는데 집에서 지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지금 애비한테 소송을 걸어? 아주 내가 기가 막힌다. 그리고 뭐? 나한테 정서적 괴롭힘을 당해? 야, 너 제정신이야? 이래서 양쪽 부모 없이 자란 애들은 거두는 게 아니라니까. 애비도 없이 자란 애가 뭘 알겠어? 너 어디 계속 그랬단 봐. 내가 가만 안 있을 줄 알아? 저기요, 당신 아들이나 똑바로 가르쳐요. 양쪽 부모 다 있어서 키운 당신 아들은 외도의 뻔뻔하기가 하늘을 찌르는데 그럼 그건 정상이고? 모 눈에 뭐만 보인다더니 인성이 그따위니 평생을 친구 하나 없이 홀로 늙어가지. 속이 다 시원하다. 내가 화가 나서 막말을 좀 했는데 일단 이성을 찾아보자. 어떻게 인연이 모자르듯 잘라지겠니? 이제 네 마음, 네 심정 다 알았으니까 우리 말로 풀어보자고. 유성이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어. 그러니까 네 큰아빠한테도 말 잘해줘라. 애비가 회사 그만두면 어디를 가란 거야? 나이도 있는데 이직하기도 힘들 거 아니니. 애 아빠니까 좀 네가 신경 좀 써줘. 애엄마인 난 신경 쓴 적이나 있어요? 당신들은 좀 당해야 돼. 유성 아빠 어떻게 되든 말든 이제 상관 안 할 거야. 두고 보라고. 전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막말을 하였고 시어머니는 기가 찬 표정이었지만 대꾸할 말이 없으셨는지 입만 벌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상간녀는 제가 고소를 하자 남편에게 엄청 화를 내며 따졌고 그 모습을 보니 그동안 절 남편이 얼마나 핫바지로 생각해왔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정말 적절한 시기에 이 집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 신의 한 수였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당신 부인 절대 이혼 신청 안 한다며? 그렇게 못한다며? 근데 이게 뭐야? 상간녀 소송이 말이나 돼? 내 인생 어쩔 거야? 너랑 나랑 같이 바람핀 건데 왜 나한테 그래? 내가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냐?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너 같은 거 안 만나고 내 마누라한테 잘했지. 자그마치 회사 오너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인데 아휴, 내 팔자야. 왜 저런 거랑 놀아나가지고? 지금 저런 거라고 했어? 기가 막혀. 당신 와이프 무식하고 뭣도 없다면서. 나 이런 꼬리표 달고 어떻게 시집 가냐고. 네가 자초한 일이잖아. 애초에 누가 나 만나래? 나도 너 때문에 인생 망쳤으니까 내 탓하지 마. 나도 짜증나니까. 결국 상간녀는 저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했고 둘이서 어찌나 싸워대던지 꼴사 나왔어요. 남편이 유책 배우자는 확실했기에 소송은 간단하게 끝이 났고 전 이혼을 하고 신데렐라처럼 인생이 바뀌었죠. 큰아버지는 저희 엄마를 만나 정중하게 무릎을 꿇고 정말 온 힘을 다해 사죄를 했고 저희 엄마는 그 모습을 보고 용서를 해 주셨어요. 또한 저조차도 원망은 내려놓고
하나밖에 없는 큰아빠를 받아들이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전 유일한 큰아빠의 혈육으로서 회사에 당당하게 입사를 하여 일을 배워나가기 시작했고, 제가 늘 꿈꿔왔던 커리어 우먼이 되었어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 지금은 시간이 꽤 흘렀지만 아직도 믿기지가 않고 엊그제일같이 느껴지네요. 매일 남편한테 무시당한 아줌마가 한순간 커리어 우먼이 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간절한 꿈을 이룬 만큼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 보려 합니다. 언젠간 아이한테도 정말 당당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줄 날이 있겠죠. 큰아빠도 아직은 모든 앙금이 풀린 건 아니지만 지난 과거를 반성하듯 큰아빠는 저희 가족에게 엄청나게 희생을 하고 계세요. 그때는 참 미웠지만 핏줄이라는 게 뭔지 이 미움마저도 점점 녹고 있어요. 무엇보다 제가 새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니까요. 여러분, 정말 인생이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모르지만 지금보다 더 행복한 날들만 있을 거라 생각하며 글을 마칠게요.